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하기 쉽게 법률 상식을 전해드리는 택수의 투시경 이택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조상에 대한 제사 주재권, 선산, 위토에 관하여 남녀가 동등한 지위에 있어야 하나 대법원 판결 문제있다, 이런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대법원이 지난 2023년 5월 11일 좀 놀랄만한 판결을 했습니다. 이 조상에 대한 이 제사 지내는 것, 또 선산, 위토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남자의 우선권을 부정했습니다. 이전에는 남자, 특히 장남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대법원이 이번에 아들이건 딸이건 연장자 순으로 제사에 관한 권리가 있다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런 판결을 했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차례로 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에 대하여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물론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계속 호주 상속제를 시행하여 호주가 제사 주재자로서 그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호주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전부 상속해 왔고, 특단의 예외가 없는 한 장남이 호주 상속인 겸 제사 주재자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 민법이 처음 시행되면서 장남이 아닌 아들과 딸들에게도 적게나마 재산 상속을 인정해 왔고, 차츰 여성의 지위가 상승하면서 2008년 1월 1일부터는 남녀 차별의 중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해서 이 호주제가 완전 폐지돼서 호주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졌고, 현재는 상속분도 동일하게 돼서 가족 내에서는 남녀의 지위의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호주는 없어졌어도 종전 이 호주 상속인이 지내던 이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이 제사 주재자는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1990년 1월 13일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의 그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즉 민법 1008조의 3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녀에 속한 일정보 이내의 금량 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또 족보와 제구, 제사 지내는 기구를 말하죠. 그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금량 임야는 선산 내지 종산을 말하고, 묘토는 위토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의상 법에 따라 이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되는 이와 같은 재산을 이 제사 재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정보면 3,000평, 9,900평방미터를 말합니다. 이 일정보 이내의 임야와 600평 이내의 농지 등 그 제사 재산은 상속 재산에서 분리가 돼서 제사 주재자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그 나머지만이 상속 재산이 돼서 상속인들이 분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 재산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2억 원이 초과되지 않으면 상속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 상속에 있어서 다른 상속인들이 흔히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 청구나 상속 재산 분할 청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제사 주재자가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더라도 제사 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1008조의 3에 의거하여 제사 주재자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제사 주재자가 되느냐? 이에 관해서
과연 여성도 제사 주제자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법원이 2008년도에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법원 2007-27670 전원합의체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제사 주제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 주제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가 제사 주제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 주제자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고심 끝에 내린 판결이라고 보이고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랬다가 15년이 지난 2023년 5월 11일 이 전원 합의체 판결로 다음과 같이 판결을 변경한 것입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 주제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중 남녀 적서, 적자 서자를 말하죠. 이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제자로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한다라고 판결을 했고, 그 이유를 여러 가지 나열하면서 같은 지위와 조건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연장자를 우선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실제 장례나 제사에서도 직계 비속 중 연장자가 상주나 제사 주제자를 맡는 것이 우리의 문화와 사회 일반의 인식에 합치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라고 했습니다. 즉 남녀를 불문하고 최근친 연장자를 제사 주제자로 한다는 것이어서, 예를 들어서 나의 순서대로 이 장남, 장녀, 또 차남이 있는데 장남은 장손자를 두고 사망한 상태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종전대로라면 돌아가신 그 장남의 아들인 장손자가 우선이고, 장손자가 없을 때는 차남이 제사 주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판결대로라면 최근친 연장자는 장남이 사망했으니까 이 장녀가 되고, 이 장녀가 일촌, 자식과 그 자녀 사이에는 일촌이죠. 장녀가 일촌으로 최근친 연장자로서 제사 주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장손자는 촌수가 피상속인과는 이촌이지요. 그래서 뒤로 밀린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 대법관 4명은 반대 의견을 내면서 뭐라고 했냐, 일률적으로 제사 주제자를 최근친 연장자로 할 것이 아니라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구를 제사 주제자로 할 것인지는 직계 비속뿐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하여 그 중에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다수 의견보다 다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대법관 9명이 이와 같은 다수 의견을 낸 것입니다. 우선 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첫째, 이 대법원 판결은 그 이유에서 실제 장례나 제사에서도 직계 비속 중 남녀 불문하고 연장자가 상주나 제사 주제자를 맡는 것이 우리의 문화와 사회 일반의 인식에 합치한다고 판시했는데, 실제 장례나 제사에서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한두 살 많은 딸이 있다고 하여 그 딸이 상주나 제사 주제자가 되는 게 우리의 사회 일반의 인식인가요? 더욱이 그 딸이 출가하여 자녀까지 두었다면 시댁의 조상 제사를 제쳐두고 친정 조상의 제사 주제자가 되는 게 과연 우리의 일반적인 사회 인식입니까?
무언가 이 9분의 대법관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둘째, 만약에 딸이 제사 주제자가 되어 그 선산과 위토 등 제사 재산에 대하여 민법에 따라 이전 등기를 받았고 그 딸이 제사를 제대로 잘 지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전받은 그 제사 재산을 개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거나 아니면 그 딸의 채권자가 채권 행사를 하여 빼앗아갈 때 이를 제지할 법적 장치가 현행법상으로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 재산이 일반 재산과는 달리 제사 재산이라는 내용을 등기부에 표시할 방법이 없어서 일반인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는 제사 주제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공통된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제사 주제자인 출가한 딸이 그 제사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가족들이 쉽게 이를 용인을 할까요? 그리고 그 딸이 나이가 들어 사망하면 그 다음에 제사 주제자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마련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선산과 위토는 그 딸의 자녀들에게 상속 등기가 되게 마련이고 제사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당연히 제사 주제자의 지위도 승계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지요. 그러면 대대로 성이 다른 딸의 후손들이 외가의 제사를 지낸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우리의 실정에 맞을까요? 물론 2005년도에 개정된 민법에 의하면 자녀가 엄마의 성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제사 주제자인 딸의 자녀들이 엄마의 성을 따른다면 다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 가족 측에서는 용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국민들은 상속분에 있어서 남녀의 구분이 없어진 지가 수십 년이 지난 현재도 출가 외인이 무슨 친정재산에 욕심을 갖느냐고 이 상속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여 출가한 딸이 소송을 수없이 제기하고 있고 여성에게 친정 쪽의 종중에 참여할 수 있는 종중원 자격을 대법원이 인정한 지가 오래되었지만 출가 외인이 친정 집안 종중일에 관여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가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직 국민 대다수의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대법원 판결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내린 것이기는 하지만은 아직은 너무 시기가 이르다고 보여지고 차라리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오히려 현실에 맞는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대법원 판결이 왜 중요하냐.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으면 재판을 거쳐야 하는데 전국의 판사는 모두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판결을 합니다. 왜? 그에 위반되면 대법원에 가면 뒤집히니까요. 그러니까 이 대법원 판결은 전국 법관들의 판결 지침입니다. 어찌되었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당장은 그대로 적용하기에 많은 무리가 따른다고 보여집니다. 제사 주제자에 대하여는 청문회를 거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속히 국회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도 유익한 주제로 뵙겠습니다.